인천 부평구갑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그 직무대행님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친일 행보가 진짜 뭐 과감하다 못해 아주 전유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기를 그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해 우리 기업이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갤럽의 내용을 보니까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제3제 변제 방안에 대해서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서 찬성한다 35%,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한다 59%,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또 현재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8%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85%. 그러니까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이 전제됐을 때 그 다음에 양국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일방적으로 이걸 포기하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하겠다 이렇게 자처를 했는데 이게 세간에서는 제일 먼저 팔아먹은 게 대한민국이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행안부가 지난 1월 강제동원재단의 정관에 피해자 보상 및 변제 내용 추가를 그 이사회를 거쳐서 재단에서 결의를 하고 이를 행안부에서 승인을 했죠. 예,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승인한 거는 3월에 있을 제3자 변제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죠. 아니, 우리 재단에서 정관 변경을 그 목적 사업 변경을 위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해서 목적 사업이 일제 국외 강제 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변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맞습니다. 내용이 구집이 들어간 거는 피해 보상 및 변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만들기 힘드니 이거를 정관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했으니까 미리 이렇게 변제될 일이 올 것이다 예측을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재단에서 정관 변경에 대해서 그러면 무능한 거지. 대통령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그 알아채리지도 못하고 그냥 재단에서 한다니까 아유 따라간다. 그러면 무능한 거죠. 재단에서 피해자 보상과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한 겁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이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대법원에서는 민사소송에 대해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이거는 재단이 할 문제가 아니고 재단은 위로는 할 수 있어. 위로는 할 수 있지만 배상이나 어떤 사죄는 전범기업이 해야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이거 무시하는 겁니까? 그 강제동원 해법 문제는 외교부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법의 회의라든지 문제가 아니라 법적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행안부에서 재단이 배상하겠다는 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 재단이 할 일을 갖고 재단이 할 일이 안 되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전체적인 해법에 관해서는 외교부 장관 지난번에 브리핑에서도 해법은 대통령이 알아서 정책적으로 건의한 것이고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존중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앞으로 3월 달에 이렇게 발표하다라는 것을 예상도 못했는데 그런 조직에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승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출연금이 얼마 있습니까? 우리 강제동원재단에 지난번에 이제 그 포스코에서 아마 그 60억 있죠? 60억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300억 모집하려고 했는데 기업들의 호응이 적어서 60억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가로 40억을 이제 더 내겠다. 포스코가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이게 위로금하고 피해 보상하고 변제는 다릅니다. 지금 대법원에 가서 승소를 받으신 분은 15분 정도가 되지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도 1,000명이 넘어요. 잠재적으로 일본에 가서 내가 피해를 받고 그때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유족들이 문제를 삼는다면 그건 몇십만 명이 됩니다. 만약에 그 배상을 하는데 그 출연금 가지고 모자라. 그러면 어떡하실 생각이에요? 예산 투입하실 겁니까? 해법에 관련해서 외교부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현재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한 15명을 갖고 그러니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외교부가 서로 합의해서 정리하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추정금 40억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100억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 변제금이 배상금이 100억 이상이 되면 그건 어떻게 하겠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일어날 일은 공무원이 앞으로 예상해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처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직업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지금요, 일본 외무성은 뭐라고 발표했냐면 강제징용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대신 변제한다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전범 기업처럼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배상을 해줘야 되고 직무대행께서 총괄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 강제동원 재단에 돈이 나가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검토하실 거죠? 이 해법에 대해서 외교부 발표한 대로 재단은 그 외교부 얘기하지 말고 강제동원재단의 돈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이거 준비하시라고. 결정된 바에 따라서 재단이 보통 복적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목적사업 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요? 예산으로? 재단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옆에서 재단의 주무관청으로서 아닙니다. 재단의 주무관청으로서 그러니까 여기도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적이든 우리든 지원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단이 이제 앞으로 그 해법이 결정되고 진행이 될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그 재단의 주무관청으로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를 포함해서